관저압 대치입니다. 관저압이니까 이게 대통령 관저압을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 안에 보시면 어떤 모습들이 오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죠.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주기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 요구,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 불출석을 했던 지금 횟수가 벌써 몇 번째입니까? 김건희 여사 자체가 관례도 전례도 없었던 영부인 아닙니까? 김건희, 최은순 증인 같은 경우는 불출석 사유도도 없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더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무슨 권한으로 여기 맡고 계시죠? 여기는 영업의역에서요. 사전에 영업의역을 증인 김건희는 국회 법사위에 즉각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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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 위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간 거네요, 밖으로. 정혁진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일단 국회 증언 감정법이 있어요. 2조에 보면 증인의 출석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든지 이거 따라야 된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청문회하고 국정감사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청문회에서는 동행명령이 없어요. 하지만은 국정감사 관련해 가지고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지정한 장소까지 해당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을 발휘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각 위원회의 의결이다. 조금 전에 의결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동행명령장이 발부가 된 건데 조금 전에 곽규택 의원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봐도 이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부인에 대한 망신 주기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동행명령장이 집행이 될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한 거 저는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영부인에 대해서 특검을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민주당인데 동행명령장 같은 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지금 대통령실의 현실이다. 저게 지금 2024년 가을에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이것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잘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은 듭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사실 민주당도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회에 출석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채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애초에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생각을 하면서 증인 채택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뭐 조건 하에서의 어떤 생각도 있었겠지만 정치적 목적도 당연히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렇게까지 갈 것이다 상황이 그걸 예상하고 하는 것 같다. 그렇죠. 그걸 부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검찰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마치 국민들이 볼 때 검찰 자체가 무슨 로펌으로 변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1시간 반 이 수사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뒤로도 또 2시간 반 내내 또 질의응답 받고 이거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과거에 재벌 총수들이 아주 화려한 전관들을 변호사들로 쫙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은 봤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초호화예요. 현관들로 이루어진 그런 모습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법치주의를 앞장 세워서 정의공정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집권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성역에 있구나. 어떻게 하면 검찰청 총동원돼가지고 김건희 여사 방탄에 저렇게까지 할애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국민 공분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그런 공분을 어떻게 하면 국회가 이걸 바로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거해서 결국에는 증인들이 어떠한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그냥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도 국회를 무시하고 있고 야당도 무시하고 있지만 결국 김건희 여사도 남편을 믿고 결국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동행 명령장 발부를 했던 것이고 오늘 저 갔던 곳이 관저입니다. 그런데 관저에 저게 보면 예, 경찰들이 막고 서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것도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렇기 이동환 때문에 아마 선수. 저 부분도 아마 이동환 지금 될 말씀하신 동안 네. 속보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면담을 하기 전에 지금 대통령실 그 경내에 있는 정원이죠. 여기서 약간 산책하고 환담 나누는 영상이 지금 먼저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 저런 모습으로 시작을 했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운데서 뭔가 좀 설명을 하고요. 아마 뭐 정원 예지 이런 얘기도 가볍게 하겠죠. 그때는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나란히 걸으면서 산책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산책을 하면서 환담을 나눴다 그러네요. 여기 뒤에 보면은 정진석 비서실장 지금 배석자로 돼 있죠. 정진석 비서실장 등 이 대통령실 다른 참모들과 같이 산책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지금요. 지금 뭐 대화를 어떤 대화를 하는지 아직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영상은 지금 들어왔습니다. 속보 영상으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10여 분 산책하고 환담을 나눴다. 그렇습니다. 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그리고 나서 면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여기는 보시면요. 면담 한 3분, 면담 대상이 3명이 들어갔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 면담장 모습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 있고요. 한동훈 대표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같은 쪽에 앉았네요. 마주보는 모습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영상이 지금 방금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처음 영상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 산책을 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 환담장 영상 다시 한번 준비되면 바로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작기 지금 준비 중인데 아까 잠깐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렇게 마주보는 자리에 맞은편에 앉았어요. 요거 일단 송영훈 대변인 면담장 이렇게 기다란 테이블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 배석자인데 한동훈 대표 옆에 앉았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를 고려한 배석이 아닌 그 배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복장이나 뭐 테이블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그 준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도 면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아직 끝났다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예, 끝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4시 반 정도에 시작을 했으면은 지금 벌써 한 1시간 45분. 근데 아마 10분 정도 산책이니까 준비 시간 치고 뭐 하면은 4시 30분에 저렇게 산책이 시작됐다고 해도 거의 45분 이상 이렇게 시간이 갔겠네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1시간 반 이상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뭐 상당히 많은 대화가 오고 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결과 면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저게 영상 들어온 걸 저희가 지금 멈췄습니다. 보시면 테이블 위에 뭐가 음료수가 있는데 까만 음료수거든요. 저 콜라인가요? 역시부터 콜라로 보입니까 지금? 주스 같은데요. 콜라 제로 콜라 아닙니까? 혹시 한동훈 대표가 좋아하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아, 근데 저거 누가 봐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송 대변인께서는 굉장히 편한 자리고 예. 뭐 격이 없는 자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당 대표에 대한 예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면담이 종료됐답니다. 그렇다면 자 보겠습니다. 시간을 한번 따져볼까요? 원래 오후 4시 30분에 시작이 됐는데 대략 한 10여 분 정도 산책과 환담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4시 40여 분에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1시간이 조금 더 지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면담 시간은 1시간이 좀 초과가 됐네요. 대략적으로 60, 70분, 한 80분 정도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방금 전에 면담이 종료가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조혁진 변호사. 네네. 어떻게 일단 이게 일부만 나왔어요. 분위기 이 약간 뭔가 추정할 수 있는 모습이. 네네. 일단 산책하는 모습, 그다음에 면담하는 모습이 나왔고 방금 종료됐다 나오는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위기가 가볍진 않아 보이네요. 아 그래요? 네네. 어떤 걸 보고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아니 산책할 때는 사실 좀 웃기도 하고 이렇게 표정을 딱 보면 그런데 산책을 하면서도 대통령 얼굴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제 그 뭐랄까 선입관이 있어서 그런지 저 자리에 앉아서 지금 대통령 그 모습이 그렇게 편해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지금이 18시 18분이니까 그러니까 산책한 시간 한 10분 정도 계산해도 예. 그래도 한 90분 정도는 두 분이 만난 90분 건가? 가까이는 됐나? 네네. 80분 정도는 최소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4시 반부터 6시까지라고 치면 환단까지 포함, 저기 산책까지 포함된다면 산책까지 어쨌든 그 정도면은 뭐 그 중요한 의제 관련해서는 두 분이 그 다음에 서로 그냥 갑자기 뭐 이런 거 이야기해 봅시다, 저런 거 이야기해 봅시다, 그게 아니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두 분이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할 이야기는 충분히 하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균환 교수님, 지금 저 영상 보시면은요, 음료가 있고 약간의 뭐 약간 간식 다과 같은 거 잠깐 있고 한동훈 대표 옆에 약간 빨간색 무슨 파일철 같은 거가 서류가 놓이는 거 보여요? 한동훈 대표는 좀 준비를 많이 해간 건가요? 해간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뭔가를 본인이 좀 참고하면서 그렇습니다. 볼 걸 가져간 건가요 지금? 저 카메라가 빠진 이후에는 바로 파일을 열어야 되죠. 열고 당연히 대통령에게 환불을 주고.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지나갔지만 이 화면 하단부에 약간 빨간 파일철에 뭐가 종이가 껴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지금. 저걸 가져가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뭐 머리에 아무리 좋은 두뇌를 가졌다 하더라도 예. 머리에 담아가는 것과 구체적으로 3대 요구를 정확하게 담아가고 그걸 토대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 아무리 봐도요. 저 형식은 그냥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대통령실 문제 보고받고 예. 당 상황 보고받고 예. 저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아, 자, 그리고 정진석 아까 김재원 최고위도 얘기했습니다만 정진석 비서실장이요. 저게 관여 안 하고 뭐 기록만 합니까? 말이 안 돼요. 저기서는 만약에 뭐 본인이 대화를 하거나 의견을 내면은 그건 독대 아니라고 아까 김재원 최고위가 독대가 아닌 거죠. 형식도 아니고 내용도 아닌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 형식만 봐도. 그렇다면 결국은 뭐 앞서 뭐 초치는 얘기가 아니라 예. 정말 의미 있는 얘기가 됐겠느냐.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 뭐가 불만이야 한번 얘기해봐. 당 상황 어떻게 돌아가요? 이런 거 아니고서야 정진석 비서실장 옆에 배석시키고 본인이 얘기를 다 주도하고 예. 하는 그런 양상으로 갔다고 한다면 물론 가정입니다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내놓기 어렵고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절체절명의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송영우 대변인 지금 끝났어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는 차량에 탑승해서 설마 바로 거기서 퇴근 또 집으로 가지는 않겠죠? 국회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 상황은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브리핑을 아마 취재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요. 그렇죠. 오늘 사실은 아침부터도 언론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명확한 답을 아직 당에서 못 준 겁니까? 왜냐하면 저 대화 중에 또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서 또 브리핑에 관해서 어떻게 하자고 뭐 또 논의가 오고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언론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못 드렸는데 예. 저는 지금 일단 이 스튜디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 뭐 저 안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받으신 정보가 아직 없군요, 지금. 지금 아직 휴대전화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영상 속보부터 전해드렸는데 속보가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면담이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다면 한동훈 대표는 저 자리를 떠난 거죠. 자, 그렇다면 저 회담 때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회담 분위기는 과연 어떠했는지 이게 다 지금 궁금한 사항인데 아직은 설명이 없습니다. 속보 좀 들어온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내용 속보가 안 들어오니까 저는 메뉴 속보가 들어오는군요, 지금요. 차단 메뉴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동훈 대표는 제로콜라. 아까 그 까만 음료가 둘 다 저거였군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앞에 있는 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름 압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제로콜라. 그래서 음료 색깔이 다 비슷하게 보였다. 내용 속보가 아직 안 들어오니까 이제 차단 메뉴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회담 시간은 대략 1시간 20여 분이가 한 80분 정도 진행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아마 그 산책하는 시간은 빠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기다려 봐야 됩니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요. 한동훈 대표가 브리핑 할지 여부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제 준비된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속보가 들어와서 바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얘기 하다 말았는데요. 이거 얘기해보죠. 민주당이 지금 장애 집회 얘기를 꺼내놓고 있어요. 날짜도 구체적입니다. 일단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롱패딩을 준비할 것입니다. 11월 2일 토요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김건희 정권에 대한 성남 민심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또 국민들과 함께 그걸 공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번 11월 2일 집회가 준비되었다는 말씀 올리고요. 자, 장외 집회예요. 이걸 당 차원에서 뭐 준비됐다 이렇게 설명이 나온 거죠. 이거에 대해서 여당의 반응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를 장악한 거대 권력이 거리로 나가 장애 투쟁을 하겠다는 꼴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폭거와 다름 아닙니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쏟아붓는 정치 공세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민생을 위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송영훈 대변인,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 한번 일부씩 드릴게요. 송영훈 대변인, 2일 집회예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참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장애 집회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집회 왜 하는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월 2일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주말마다 하겠다는 건데 바로 11월 14, 15, 25일에 뭐가 있습니까? 11월 14일에 김혜경 씨 1심 선고, 11월 15일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11월 25일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있죠. 그런 것들을 앞두고 거리에서 머릿수를 모아서 재판부의 위력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뭔가 법원을 압박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심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롱패딩 꺼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겨울 돌아오니까 꺼내서 세탁소에 보내시는 건 좋은데 지금 뭐 롱패딩 심각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 이재명 대표가 11월 15일에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가능성을 추론을 하는 거 하고요. 선고를 딱 그 주문을 듣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판결문을 딱 활자화된 걸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고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왜 유죄인지 판시된 이유들이 쭉 나오면은요. 저 장외 집회의 동력은 급속하게 소멸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롱패딩 필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장외 집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죠. 이 국정감사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당연히 미진할 겁니다. 그러면 국정조사까지 또 갑니다. 11월, 12월은 또 국정조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처음에 김건희 여사 건이나 여러 건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진행될 때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나부터도 특검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국민들은 이미 그 판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다음에 특검까지 가는 이 상황 속에서 국민 여론을 좀 모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롱패딩 준비합시다. 자, 집회입니다. 집회. 11월 2일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좀 정해진 것 같아요.